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그의 철학적인 유산을 계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상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리더들이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사상은 철학적인 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의 철학에서 우리는 지식과 진실, 공정과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철학으로 당신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보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이 당신의 돈에 대해 얘기하지는 말아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3.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언제든 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한 관계는 없다. 특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며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4.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기게 된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5.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으로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는 이유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여섯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1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 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느껴지는 법이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나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7. 당신에 대한 악담을 한다면.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에 말을 하고 멍청한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에 말을 한다. 생각이란 영원히 영혼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8.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으로 실제 노력은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소한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9. 자기 자신을 정복하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해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 10.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진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과 명예도, 그리고 젊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11. 철학자가 왕이 된다면.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철학자는 바닷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리기 쉽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12.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13. 청소년과 국가.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좋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이다. 지식과 교육이 없는 국가는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불행과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소년들을 뛰어난 도덕성과 철학적인 지식으로 양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인생 조언모.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성한 것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노이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힘을 중 지식을 상으로 삼을 것.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부와 빈곤 중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부자는 인색과 악순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 다 불만의 어버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그저 쓸모있는 지식일 뿐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적인 유산을 계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상은 이데아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발견되는 형태의 원형이며 진정한 지식과 형이상학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또한 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에 대한 개념을 탐구합니다. 그는 정의와 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들이 철저한 교육과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합니다. 또한 플라톤은 비유적인 형식을 이용하여 철학적인 개념을 쉽게 풀어내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굴의 비유는 이상적인 형태와 진실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그려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현대 철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상적인 형태 개념은 현대적인 인식론과 과학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현대적인 정치 철학과 국제관계 이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비유적인 형식은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불가결한 철학적 거장이며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높으면서 사회적, 정치적 논의 안에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조언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정치 철학 고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철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불가결한 철학의 거장 플라톤의 제자이면서 그리스 세계를 넘어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전반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 하나는 그의 논리와 철학적 방법론에 있습니다. 그는 현대 논리학의 아버지로도 불리는데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현대 과학이나 철학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아이디어와 개념들은 여전히 철학과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인간이 지적인 능력과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플라톤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범죄와 분노. 최대의 범죄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저급한 욕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 동안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 꿈과 고결한 정신.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보존해 볼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고결한 정신이 아름다운 것은 잇따른 가혹한 불운에서도 결코 그것을 괴롭다고 느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높고 영웅적인 기계를 지녔기 때문에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처한 상황에서 더욱 돋보이며 빛나는 것이다. 3. 행복과 불행. 진정한 행복은 통찰력을 얻고 가능한 최고의 자신으로 성장하는 데서 온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순간적인 만족감뿐이며 그것은 당신을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 한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함에서 온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은 주로 서두름에서 온다. 그러므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인내를 갖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체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다.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4. 국가에 대해. 국가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군주 정치가 타락하면 폭군 정치가 되고 민주 정치가 타락하면 중우 정치가 된다. 국가는 다수의 민중으로 구성되며 마치 손님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이 한 사람의 솜씨로 된 단순한 요리보다 더 뛰어난 진미를 내는 것처럼 많은 경우 한 개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리는 판단이 훨씬 더 뛰어나다. 5. 습관을 관리하라.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습관을 관리하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동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 습관은 건강, 후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의 총합이므로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탁월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의 실천만으로 행복을 획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6. 교육에 대해.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마음을 교육하지 않고 정신을 교육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자유가 온다. 배움에는 고통이 필수적이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 탁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합이다. 7. 당신의 운명을 위해 해야 할 3가지. 우연이 아닌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의 운명을 위해 다음 3가지를 확실히 하라. 첫째, 확실하고도 명확한 실천적 이상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 둘째,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가져라. 지혜, 돈, 재력, 그리고 적당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그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라. 8. 친구란.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빠른 일이지만 우정은 천천히 익는 열매 같은 것이다. 역경은 진정한 친구와 거짓된 친구를 가려준다. 친구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50명의 적에 대한 해독제는 1명의 친구이다. 사랑이란 사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것에 있다.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친구란 두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친구가 아닌 것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 좋은 모험. 용기는 다른 모든 미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미덕이다. 모든 소통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자연은 스스로 만든 규칙에 대한 복종이다. 인지하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관용과 무관심은 죽어가는 사회의 마지막 미덕이다.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지식을 원한다. 행복은 오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활동에 있다. 말보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지식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표시가 아니다.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지
우연의 신비가 아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다. 시작이 반이다. 정신의 위대함은 단순함과 성실함을 동반한다. 나는 욕망을 이기는 사람이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다. 위대한 정신은 항상 높은 의도, 성실한 노력 그리고 현명한 실행의 결과이다. 그것은 많은 대안들의 현명한 선택을 나타낸다. 어떤 위대한 정신도 광기의 손길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에 대한 즐거움은 일의 완벽함을 더해준다.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행운은 대담한 자를 편애한다. 세상의 요구와 당신의 재능이 교차하는 곳에 당신의 천직이 있다. 용기는 다른 사람들을 보장하는 자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질 중 첫 번째이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은 교양 있는 마음의 표시다. 훌륭한 통치자가 되려면 먼저 통치를 받아봐야 한다. 누구나 쉽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의 힘 안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높게 조준해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조준하는 데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전에 꼭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 대부분 우리는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배운다. 고독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야수이거나 신이다.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배울 수 없다. 고상한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자질을 얻는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 마음의 에너지는 삶의 본질이다. 완전한 사람은 일하고 공부하고 씨름해야 한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서민처럼 표현하되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라.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화로 얻은 예술이다. 우리는 미덕이나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법은 열정이 없는 이성이다. 가난은 혁명과 범죄의 부문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원래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평등의 가장 나쁜 형태는 불평등한 것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인격은 거의 가장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이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똑똑한 대답이 나온다. 배움은 번창할 때의 장식품이고 역경일 때의 피난처이며 노후의 양식이다. 경이로움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신의 선물이다. 질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얻은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의 뇌에는 어리석은 구석이 있다.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명예와 보상은 그들의 좋은 자질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두려움은 악에 대한 기대에서 생기는 고통이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전쟁을 한다. 한 마리의 제비는 여름을 만들지 않으며 어느 화창한 날도 만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행복의 시간이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도시는 좋은 법보다 좋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존엄성은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식에 있다. 모든 가르침과 지적 학습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인류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 좋아한다. 다수는 소수보다 더 썩지 않는다. 그것들은 적은 것보다 쉽게 부패하지 않는 더 많은 양의 물과 같다. 손님은 요리사보다 잔치를 더 잘 판단할 것이다. 미덕은 두 악덕 사이의 황금 수단이다. 하나는 과잉이고 다른 하나는 결핍이다. 삶의 질은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노예 제도의 가장 나쁜 점은 노예들이 결국 그곳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각은 지성으로 가는 관문이다. 지성에는 감각을 먼저 통과하지 않은 것이 없다. 행복은 자급자족의 것이다. 우리는 여가를 벌기 위해 일한다. 가장 힘든 승리는 자신에 대한 승리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 약자들은 항상 정의와 평등을 갈망한다. 강한 사람은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글은 말의 표현이다.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다. 법과 정의로부터 분리된 것은 최악이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그의 인생은 그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손을 내밀고 노력할 때만 의미가 있다. 눈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추운 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말하라. 음악은 영혼의 열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만약 잘못된 음악을 듣는다면 그는 잘못된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비극은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과 마주치는 순간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나의 이유로 나를 설득한다. 이상적인 사람은 불운을 위험과 우아함으로 견디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다. 오케스트라를 이끌려면 관중을 등져야 한다. 우리는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만약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곳의 시작과 발전을 관찰하라. 컵과 입술 사이에는 미끄러운 점이 많다. 사랑은 모든 것의 일치의 원인이다. 불평등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것은 없다. 각각의 인간은 도토리가 그 안에서 참나무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자란다.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말에 의해 고무되고 분발하게 된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나의 성격은 나의 행위의 결과물이다. 한 핏줄인 형제 간의 싸움만큼 끔찍한 것도 없다. 빈곤은 혁명과 범죄의 부모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 신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한 무엇이다. 왜냐하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특수한 것들이지만 시가 말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광기를 조금도 갖지 않은 천재는 없다. 개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그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행복한 생활은 덕에 의한 경우가 많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생활 속에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따른다. 행복하고 싶거든 덕에 의한 생활을 하라. 당신의 재능 잠재력 능력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차점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 없이 배울 수 없다. 사랑이나 명예의 동기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베푼 사람은 그 이익을 감사하지 않고 받는 것을 보면 고통을 느낄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이해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모든 즐거움 중 가장 큰 것은 배움의 즐거움이다. 현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말하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꿈을 꾸도록 하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부터 322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거장 플라톤의 제자이며 무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지식의 가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완성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며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체계적인 철학적인 사고 방식에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증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과 태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고 적절한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그의 철학적인 유산을 계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상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리더들이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사상은 철학적인 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의 철학에서 우리는 지식과 진실, 공정과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철학으로 당신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보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보험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이 당신의 돈에 대해 얘기하지는 말아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3.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언제든 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한 관계는 없다. 특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4.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기게 된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5.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으로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는 이유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6.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1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 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느껴지는 법이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나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7. 당신에 대한 악담을 한다면.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에 말을 하고 멍청한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에 말을 한다. 생각이란 영원히 영혼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8.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으로 실제 노력은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소한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9. 자기 자신을 정복하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해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 10.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진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과 명예도 그리고 젊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11. 철학자가 왕이 된다면.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철학자는 바닷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리기 쉽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10이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13. 청소년과 국가.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좋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이다. 지식과 교육이 없는 국가는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불행과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소년들을 뛰어난 도덕성과 철학적인 지식으로 양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인생 조언모.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성한 것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노이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힘을 중 지식을 상으로 삼을 것.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부와 빈곤 중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부자는 인색과 악순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 다 불만의 어버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을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그저 쓸모있는 지식일 뿐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본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에 좋은 존재의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의 양식이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적인 유산을 계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상은 이데아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발견되는 형태의 원형이며 진정한 지식과 형이상학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또한 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에 대한 개념을 탐구합니다. 그는 정의와 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들이 철저한 교육과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합니다. 또한 플라톤은 비유적인 형식을 이용하여 철학적인 개념을 쉽게 풀어내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물의 비유는 이상적인 형태와 진실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그려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현대 철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상적인 형태 개념은 현대적인 인식론과 과학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현대적인 정치 철학과 국제관계 이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비유적인 형식은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불가결한 철학적 거장이며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높으면서 사회적, 정치적 논의 안에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조언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정치 철학 고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철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불가결한 철학의 거장 플라톤의 제자이면서 그리스 세계를 넘어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전반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 하나는 그의 논리와 철학적 방법론에 있습니다. 그는 현대 논리학의 아버지로도 불리는데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현대 과학이나 철학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아이디어와 개념들은 여전히 철학과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인간이 지적인 능력과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플라톤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범죄와 분노. 최대의 범죄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저급한 욕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 동안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꿈과 고결한 정신,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고결한 정신이 아름다운 것은 잇따른 가혹한 불운에서도 결코 그것을 괴롭다고 느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높고 영웅적인 기계를 지녔기 때문에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처한 상황에서 더욱 돋보이며 빛나는 것이다. 3. 행복과 불행. 진정한 행복은 통찰력을 얻고 가능한 최고의 자신으로 성장하는 데서 온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순간적인 만족감뿐이며 그것은 당신을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 한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함에서 온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은 주로 서두름에서 온다. 그러므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인내를 갖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체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다.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4. 국가에 대해. 국가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군주 정치가 타락하면 폭군 정치가 되고 민주 정치가 타락하면 중우 정치가 된다. 국가는 다수의 민중으로 구성되며 마치 손님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이 한 사람의 솜씨로 된 단순한 요리보다 더 뛰어난 진미를 내는 것처럼 많은 경우 한 개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리는 판단이 훨씬 더 뛰어나다. 5. 습관을 관리하라.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습관을 관리하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동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 습관은 건강, 후,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의 종합이므로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탁월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의 실천만으로 행복을 획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6. 교육에 대해.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마음을 교육하지 않고 정신을 교육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자유가 온다. 배움에는 고통이 필수적이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 탁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합이다. 7. 당신의 운명을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우연이 아닌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의 운명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확실히 하라. 첫째, 확실하고도 명확한 실천적 이상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 둘째,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가져라. 지혜, 돈, 재료, 그리고 적당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그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라. 8. 친구라.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빠른 일이지만 우정은 천천히 익는 열매 같은 것이다. 역경은 진정한 친구와 거짓된 친구를 가려준다. 친구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50명의 적에 대한 해독제는 한 명의 친구이다. 사랑이란 사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것에 있다.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친구란 두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친구가 아닌 것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 좋은 모. 용기는 다른 모든 미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미덕이다. 모든 소통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자연은 스스로 만든 규칙에 대한 복종이다. 인지하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관용과 무관심은 죽어가는 사회의 마지막 미덕이다.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지식을 원한다. 행복은 오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활동에 있다. 말보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지식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표시가 아니다.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지 우연의 신비가 아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다. 시작이 반이다. 정신의 위대함은 단순함과 성실함을 동반한다. 나는 욕망을 이기는 사람이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다. 위대한 정신은 항상 높은 의도, 성실한 노력, 그리고 현명한 실행의 결과이다. 그것은 많은 대안들의 현명한 선택을 나타낸다. 어떤 위대한 정신도 광기의 손길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에 대한 즐거움은 일의 완벽함을 더해준다.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행운은 대담한 자를 편애한다. 세상의 요구와 당신의 재능이 교차하는 곳에 당신의 천직이 있다. 용기는 다른 사람들을 보장하는 자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질 중 첫 번째이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은 교양 있는 마음의 표시다. 훌륭한 통치자가 되려면 먼저 통치를 받아봐야 한다. 누구나 쉽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의 힘 안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높게 조준해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조준하는 데에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전에 꼭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
대부분 우리는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배운다. 고독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야수이거나 신이다.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우리는 고통 없이 배울 수 없다. 고상한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자질을 얻는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 마음의 에너지는 삶의 본질이다. 완전한 사람은 일하고 공부하고 씨름해야 한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서민처럼 표현하되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라.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화로 얻은 예술이다. 우리는 미덕이나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법은 열정이 없는 이성이다. 가난은 혁명과 범죄의 부모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원래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평등의 가장 나쁜 형태는 불평등한 것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인격은 거의 가장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이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똑똑한 대답이 나온다. 배움은 번창할 때의 장식품이고 역경일 때의 피난처이며 노후의 양식이다. 경이로움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신의 선물이다. 질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얻은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의 뇌에는 어리석은 구석이 있다.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명예와 보상은 그들의 좋은 자질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두려움은 악에 대한 기대에서 생기는 고통이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전쟁을 한다. 한 마리의 제비는 여름을 만들지 않으며 어느 화창한 날도 만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행복의 시간이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도시는 좋은 법보다 좋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존엄성은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식이 있다. 모든 가르침과 지적 학습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인류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 좋아한다. 다스는 소수보다 더 썩지 않는다. 그것들은 적은 것보다 쉽게 부패하지 않는 더 많은 양의 물과 같다. 손님은 요리사보다 잔치를 더 잘 판단할 것이다. 미덕은 두 악덕 사이의 황금 수단이다. 하나는 과잉이고 다른 하나는 결핍이다. 삶의 질은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노예 제도의 가장 나쁜 점은 노예들이 결국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각은 지성으로 가는 관문이다. 지성에는 감각을 먼저 통과하지 않은 것이 없다. 행복은 자급자족의 것이다. 우리는 여가를 벌기 위해 일한다. 가장 힘든 승리는 자신에 대한 승리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 약자들은 항상 정의와 평등을 갈망한다. 강한 사람은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글은 말의 표현이다.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다. 복과 정의로부터 분리된 것은 최악이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그의 인생은
그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손을 내밀고 노력할 때만 의미가 있다. 눈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추운 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말하라. 음악은 영혼의 열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만약 잘못된 음악을 듣는다면 그는 잘못된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비극은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과 마주치는 순간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나의 이유로 나를 설득한다. 이상적인 사람은 불운의 위험과 우아함으로 견디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다. 오케스트라를 이끌려면 관중을 등져야 한다. 우리는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만약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곳의 시작과 발전을 관찰하라. 컵과 입술 사이에는 미끄러운 점이 많다. 사랑은 모든 것의 일치의 원인이다. 불평등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것은 없다. 각각의 인간은 도토리가 그 안에서 참나무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자란다.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말에 의해 고무되고 분발하게 된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나의 성격은 나의 행위의 결과물이다. 한 핏줄인 형제 간의 싸움만큼 끔찍한 것도 없다. 빈곤은 혁명과 범죄의 부모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 신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한 무엇이다. 왜냐하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특수한 것들이지만 시가 말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광기를 조금도 갖지 않은 천재는 없다. 개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그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행복한 생활은 덕에 의한 경우가 많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생활 속에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따른다. 행복하고 싶거든 덕에 의한 생활을 하라. 당신의 재능 잠재력 능력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차점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 없이 배울 수 없다. 사랑이나 명예의 동기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베푼 사람은 그 이익을 감사하지 않고 받는 것을 보면 고통을 느낄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이해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모든 즐거움 중 가장 큰 것은 배움의 즐거움이다. 현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말하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꿈을 꾸도록 하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부터 322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거장 플라톤의 제자이며 무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지식의 가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완성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며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체계적인 철학적인 사고 방식에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증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과
태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고 적절한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